오늘은 여러분 제가 글 3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글 3개를 준비했고 그걸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최근 후기 2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두 번째 독서 중입니다. 서너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을 좋은 책을 많은 분께 추천 선물 중입니다. 이 추천한다, 선물한다가 최고의 극찬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후기를 살펴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책 선물이에요. 왜 책 선물이냐? 성인 10명 중에 7명이 단 한 권의 책도 1년에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여러분들도 직접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선물을 받은 지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후기, 연속으로 달린 후기를 읽어보면은 올해 읽은 최고의 책이네요. 추가 구매하여 후배에게 선물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고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명언들도 좋지만 신영준 고영성님의 해석에 수려한 문장들이 넘쳐나네요. 명문들이 많죠, 그렇죠? 밑줄 치면서 두고두고 다시 보게 될 좋은 책.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미니멈 10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다시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최근에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을 다시 천천히 정독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느껴져요. 진짜 10번 이상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가 글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명언을 정말 많이 남겼어요. 오늘도 같이 읽어보면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로 세분하면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명언 오브 명언입니다.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거대한 목표가 주는 압도적인 중압감은 때로 우리의 의지를 단번에 꺾어놓는다.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봤죠. 특히 박사과정 할 때. 막연한 두려움은 행동을 지체시키고 포기를 종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헨리 포드의 통찰처럼 아무리 거대한 난제라도 이를 쪼개어 작은 단위의 실행으로 재구성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게 실력이에요. 거대한 목표를 작은 단위의 실행으로 재구성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행 가능하게 작은 단위로 구성을 할까.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명문이죠. 세분화, 잘게 쪼개는 것은 막막함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이 문장은 진짜 문신으로 거의 새기고 싶을 정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분화는 막막함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높은 산을 한 번에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내딛는 한 걸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커다란 과업을 오늘 완수할 수 있는 사소한 조각들로 나누는 순간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단계적 과제로 변모한다. 되게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단계적 과제. 이 과정에서 쌓이는 작은 성취감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되어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성공은 담대한 용기보다 치밀한 분해와 꾸준한 반복에 달려있다. 이건 진짜 어디 모여서 한 다 같이 100번 낭독을 하고 싶어요.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공은 담대한 용기보다 치밀한 분해와 꾸준한 반복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보라. 특별히 어렵지 않은 그 작은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 때 당신은 어느덧 거대한 승리의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진짜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라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입학한 다음에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나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뭐 수업도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고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미칠 뻔했는데 정말로 작은 목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그거 하루 하다 보니까 1저자 논문도 5개 썼고요. 그 다음에 인용이 500번 넘게 된 페이퍼도 있고요. 200번인가? 아무튼 100번 넘게 인용된 페이퍼도 2개가 있어요. 그 비밀은 뭐다? 세분화입니다. 세분화. 세분화는 뭐다? 막막함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글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한 명언을 기반으로 쓴 글인데 신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절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일깨우기 위해 그것을 보낸다. 그냥 명언 자체가 미쳤어요. 절망은 삶이 우리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통보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절망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의지해온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삶의 경고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면은 안 바뀌려는 의지는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바뀌려는 의지는 사실 미비하거든요. 생각보다 잘 생기지도 않고 진짜 여러분 안 하려는 의지, 안 바뀌려는 의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모멘텀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게 된다. 오래 의지해온 의미가 무너질 때 삶은 다른 문을 준비한다. 절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내는 과정이다. 이거는 밑줄 쳤는데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서 다른 색깔로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읽는다면은 이렇게 또 밑줄을 치고 싶네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은 여러분 결국엔 무조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삶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뭐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언가를 없애야 새로운 게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걸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왜? 안 하려는 모멘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려는 의식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쭉 마저 읽어볼게요. 새로운 삶은 희망의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도 너무 훌륭한 문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니까. 대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용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절망은 그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정직한 계기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절망을 만나면 어때요? 결국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은 끝의 언어가 아니다. 삶이 잠시 숨을 고르고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 그 자리를 통과한 뒤에야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 절망은 무엇보다 원초적인 시작의 언어다. 여기도 밑줄 쳐야 되네요. 진짜 여러분 이런 글은 30번, 40번, 50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필사도 해보시고 낭독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글도 진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다 읽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 날을 산 적이 없고 다시는 이 날을 살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그냥 하루하루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글이에요. 왜? 하루하루는 정말 매번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글에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는 결코 복제될 수 없는 독창적인 선물이다. 왜?
어제와 비슷한 풍경 속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고 사실 그 누구도 오늘을 미리 살아본 적은 없다. 오늘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 우리 생의 유일무이한 시공간이다. 우리는 매일 익숙한 문을 열고 나가지만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은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낯선 기적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 하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따져보면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던 낯선 기적인 거예요. 낯선 기적인 겁니다. 오늘의 가치는 우리가 실제로 점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라는 점에 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되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내가 실제로 점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제예요, 실제. 지나간 어제는 수정할 수 없는 기록이고 맞죠?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오지 않은 내일은 실체 없는 가설일 뿐이다. 그렇죠? 손에 잡히지 않죠.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의지를 채울 수 있는 빈 캔버스이자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다. 이 문장이 진짜 인생 문장이에요. 두 번 읽어볼게요. 오늘을 단순히 내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을 단순히 내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단위이다. 아, 여기도 밑줄 그어야겠네요. 이 찰나의 유연함을 정성껏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정중히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 너무 훌륭한 글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문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도 여러분 10번, 20번.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도 너무 좋은데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낭독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낭독을 여러 번 했거든요. 낭독할 때는 진짜 온전히 집중이 되고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큰 소리로 굳이 낭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낭독을 하셔도 좋고 크게 낭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성향 차이인데 진짜 여러분 집중해서 낭독을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좋은 글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글이 왜 이렇게 좋냐? 이 명언들이 좋아서 그래요. 명언들이. 이 글의 뿌리가 되는 명언들이 좋아서 그런데 그 명언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거인을 읽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읽은 분들이 거인을 읽다 지금 많이 읽고들 계세요. 너무 좋죠. 이 책은 순수하게 명언집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60개의 명언을 기반으로 한 글이 있잖아요. 거인을 읽다에는 1400개. 무려 1400개의 명언이 영어 원문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좋은 명언집은 읽어보면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계기, 어떤 통찰, 어떤 임팩트를 그 어떤 책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명언집 매니아거든요. 저는 원서로 된 명언집들도 몇 권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명언집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정량적으로 여기에는 1400개의 명언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명언집 중에 명언이 1000개 이상의 명언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명언집이 탄생한 게 아니라 저랑 고 대표님이랑 몇 년 동안 10만 개, 20만 개가 넘는 쿼테이션 인용구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셀렉션을 한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무 페이지나 펴서 사진을 찍어 온 거거든요. 진짜 아무 페이지나 피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가장 큰 경이로움을 주는 두 가지는 내 위에 있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정말로 수준 높은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울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을 발견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냥 문장 자체가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그냥 평범한 삶에서 시대를 초월한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죠.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을 발견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즐길 수 있다. 좋은 취향은 지성보다는 판단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취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나쁜 감옥은 닫힌 마음일 것이다. 짧은 문장인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닫힌 마음이 너무 많죠. 다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명언이에요. 할 일 목록을 만들 때 하지 말아야 할 목록도 만들어야 한다. 워런 버핏이 성공의 비결이 묻는 질문에 거의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요한 일만 제대로 해낸다면 그 사소한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진짜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t to do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to do보다 중요한 게 not to do다. 실제로 워런 버핏이 자기 그 운전 기사분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이것도 카를 융 진짜 임팩트 있는 얘기죠.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두 사람 모두 변하게 된다. 우정도 사랑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랑 거인을 읽다는 하나의 세트로 꼭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글들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독 좋아하는 글들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벌써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특강이 91번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특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무조건 100강까지 찍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찍을 겁니다. 왜냐면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진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아주 오랫동안 아주 야무지게 제대로 끝까지 공부를 해서 최대한 많은 거인들의 통찰들을 우리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모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론 머스크 책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기는 심리학도 책도 있죠. 요즘 책이 풍년이에요. 저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또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